저는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문외 아닌 불인이에 하 극불인이에요. 네. 부동산을 잘 몰라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냥 잘 모르니까 '돈이 많아야 되나 보다.' 그다음에 '사고 파는 것도 힘들다.' 어떻게 봐야 좋은 물건인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잘 몰라서 음 몰랐는데요. 자, 선생님이 쓴 책 조금 있으면 소개될 텐데 책을 읽고 나서 어 이렇게 책 소개한 내용을 보고 나서 '아, 그래서 이분이 100억 대 부자가 되신 거구나. 나 무조건 이분은 음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흐름을 봐가기 위해선 사람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통 제가 강의 들은 거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사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선생님 책에 나오는 거는 어떠냐면 "부동산은 흐름이다. 흐름이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 이 오늘 강사님은 "내가 먼저 사본 것만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흐름을 잘 모를 때 서울이 오르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오르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걸 부동산 파도 읽기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비동조화 현상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불인이가 이런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서 '비동조화 현상이 뭐지?' 이러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아, 선생님의 글을 보고 쪼끔씩 이제 저도 알게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부동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의 나침판에 나오는 것들을 읽었 그 부의 나침판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들 읽으면서 '아, 이래서 이분은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모신 강사님은 부의 나침판의 저자 그다음에 나눔 부자라고 하시는 김형일 대표님이십니다. 일주 강의한 4년 만에 100억 자산가 방법, 천마으로 투자 지역, 지역별 투자 지역 쪽집게, 언제 투자해야 한다는 타이밍, 갭투자 가능 지역 선정, 그 다음에 상가 투자 방법과 사례, 도심 재생 투자했던 것들과 도심 리모델링 사업, 가격 상승과 월세를 같이 받는 방법, 그 다음 재개발 투자 방법과 수익 분석, 실전 사례를 설명을 하고 결국은 재개발 투자도 아파트 투자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전국 아파트 시장의 흐름,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지역마다 상승장과 하락장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느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내 집 마련 방법, 그 다음에 대장 아파트 고르는 방법, 음, 그다음 토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것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하고 수강자한테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맞춤 개별 상담도 좀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제 금방 소개받은 닉네임을 건행부자로 쓰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건행부자 치면 잘 안 나오고 나눔부자라고 이렇게 치면은 프로필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카페도 나오고 그다음 블로그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눔 부자라는 닉네임을 하니까 뭐 부자니까 돈 나눠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짠돌이로 살아왔던 아주 가난한 출신이고 부의 나침반의 체계를 보면 아시다시피 완전히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눔 부자라는 의미는 부자 되는 방법, 정보를 나누겠다 이런 닉네임을 썼다가 최근에는 이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로 살자 이런 이미지로 건행부자 이렇게 닉네임을 살짝 최근에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나 여러 조회는 나눔 부자로 치면 나오고요. 건행 부자는 최근에 바꿨던 것입니다. 책은 제가 5권을 썼는데 대표적인 그 4개를 이야기하면 처음에 썼던 부자가 된 짠돌이. 예, 부자가 된 짠돌이. 제가 여러분 아실지 몰라도 옛날에는 네이버를 많이 안 쓰고 다음을 많이 썼거든요. 다음, 한밀. 그때 당시에 제가 짠돌이 카페, 대구 지부장 하면서 짠돌이 카페. 그 다음에 2개의 재테크 카페가 있었어요. 유명한 옛날에. 짠돌이. 그 다음 텐인텐. 10년에 10억 모으기.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자가 된 짠돌이. 요걸 갖다 짠돌이 카페지기하고 같이 2년 만에 10억 자산가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부의 나침반이라는 것은 4년 만에 10억 자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100억 자산가라는 걸 제가 싫어해요. 막 옛날에 한참 문재인 시절에 부동산 투기꾼 하면서 막 세무조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이런 걸 내야 책이 팔리지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제목으로 막 하길래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부의 나침판이라는 부자로 가는 나침판을 제시하는 걸로 하자 해서 내가 우겨가지고 이랬지. 그래서 어쨌거나 100억 자산가라 하니까는 막 현금 100억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부동산 뭐 어떤 레버리지, 대출, 그다음 전세 끼고 한 투자자들 이런 걸 갖다 총 합치니까 그 정도 되더라. 이래서 이제 100억 자산가 이렇게 했고 최근에 대구의 부동산의 미래. 제가 대구 사실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대구 해가지고 이제 거의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 대한 부동산 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대구 사람인데 그리고 최근에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하락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하락한 만큼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대한 책을 한 권 쓰자 해서 이제 대구의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출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몇 달 안 된 한두 달 나왔던 부동산의 정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요 나머지 3개가 아니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실전 투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물건들을 많이 나중에도 나올 낀데 물건 실전 투자 사례를 위주로 막 쫙 썼거든요. 그리고 부의 나침반은 뭐 이론도 같이 겸비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정구나 선생님이 앞에 설명을 해줬는데 서울이 오를 때 전국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매스컴과 TV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위주로 막 하거든요. 그러나 부동산은 흐름이 있어가지고 대구가 오르는 시장, 서울이 오르는 시장, 부산이 오르는 시장, 광주가 오르는 시장, 울산이 오르는 시장, 대전이 오르는 시장이 각각 틀려요. 대구, 서울이 폭락하고 있는데 부산, 대구가 오르고 있고, 거기 폭락하는데 대전이 오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틀리거든요. 물론 같이 움직이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에는 같이 움직였죠. 그것도 제가 이제 어떤 흐름인지 나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이 몇 년만 지나면 흐름이 바꿔지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석이라는 것은 제가 옛날에 뭐 뭐 이렇게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때는 수학은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거의. 예, 수학의 정석 원, 투. 그리고 영어는 뭐 빨간 기본영하고 뭐 맨투맨하고 이렇게 공부하셨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이론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에도 어떤 정식적인 몇십 년이 변하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서적 불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화님의 불인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아까 전문화 선생님이 뭐 제 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연구 좀 많이 하셨네. 글도 좀 읽고 하셨네. 노력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4권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불이니, 짠돌이, 나침판 이런 책, 실질적으로 지금 부자가 된 짠돌이에 언급된 책,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보면은 2배 이상 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투자한 사람이 실제로 재개발이라든가 갭 투자라든가 했던 것, 그걸 읽고 그때 당시에 나온 지가 뭐 한두 달, 세 달 됐던 책들을 사가지고 이게 샀네, 아니면 이게 오를 것 같다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샀던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 하면서 저한테 어떤 카페가 있잖아요, 블로그가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들을 많이 달아줬던 그런 기억들. 그 다음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오셔서 선생님 사실은 이걸 내가 이거 보고 샀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처럼 뭐 오늘 폭등하고 내일 하락하고 이렇게 큰 뭐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큰 흐름을 타거든요.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뭐 5년, 하락이 시작하면 1, 2년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없지만 그전에는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했다가 안 하고 부동산으로 완전히 전향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는 그 주식의 주주하고 대기업, 그 다음에 큰 자본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부동산은 내 옆집 아줌마하고 경쟁하는 거다. 그러면은 어느 경쟁이 더 쉽겠느냐. 그래서 경쟁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주식보다도 부동산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 단지 이제 큰 돈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크고, 뭐 사실 리스크가 제일 적죠. 사실은 자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뭐 리스크 제일 적은 거는 저축이지만 그거는 아예 리스크가 없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틀리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건 이제 부자가 된 짠돌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대표라는 짠돌이 카페지기하고 투자했던 것들을 책으로 쓴 거고, 이것은 부동산 불패에 대한 책. 자,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짠돌이 TBC 뉴스데이 생방송 이런 데 보면서 4인 가족 가장 원조 짠돌이 하면서 뉴스도 몇 번 타고 아침마당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짠돌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엄청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돈을 짠돌이처럼 모아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키워야 된다. 옛날에는 막 짠데서 생활할 때는 식당 갈 때 가격 얼마인가 보고 가고, 기름 넣을 때도 10원 20원 싼데 찾아가서 막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그럴 시간에 노력을 해서 여러분처럼 여기에 이 아까운 시간에 또 여기 와서 시간에 투자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진짜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예, 조금 검증해서 소리를 보여드릴게요. 꺼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하기 시작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시니어 유튜버가 너무 많던데 라고 하셨죠. 아까 보셨잖아요. 자, 시니어 관련 실버 사설 김태훈 씨 이거 꺼줘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단순 애드센스 수익이 아닌 산업과 가치 섹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시니어 여보세요? 타겟이 가장 선생님?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다는 그 표면만 보는 어리석은 판단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시니어 유튜브도 맞는데 되냐. 그게 진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대박인 거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지? 오프라인 강의도 합니다. 오프라인도 2주간 2주. 소리 안 들리나요? 꺼져서. 예. 요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저는 우수 수강생님들을 선발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객관화된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하면 됩니까? 1위부터 7위까지 선정해왔고요.
바로 잠깐만요. 수익까지 보는 게 표현이 있어요. 왜, 네, 선생님 하세요. 예, 예. 아까 소리가 들려갖고 다른 소리가. 네, 지금 제가 여러분 소리를 다 껐는데도 자, 계속 소리를 꺼놓고 누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어,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어? 어쨌거나, 그 뭐, 부동산과 상관없는 건데 약간, 뭐, 이렇게 옆으로 샜어요. 어쨌거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공부 못한 학생이었고, 공부를 못해서 대구에서 경상으로 이사 가고 공부 못해 재수를 하고 전문대 야간대학을 다녔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대학교를 네 군데나 다녔어요. 그리고 비경중으로 일하고 막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책에 나오는데 손가락이 없어 돈이 없어서 손가락이 잘린 그 부의 나침반의 책에 나오고, 어쨌든 짠돌이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 너무 길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은 부동산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회사를 5개 운영하고 자산을 키웠고 책을 5권 썼고 전국의 부동산을 100개 사고 팔았고, 예. 골프를 즐겨하며 밥 먹을 때 무조건 내가 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고, 파워 인플레이션이고, 지금 모태는 건강하고 행복하자가 모태입니다. 예. 제가 이 강의를 오랜만에 하는데, 뭐,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여기 방장인 직장님, 이 나이가 연세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책도 쓰고, 지산마을협동조합 조합장이시면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서 옛날 전부터 계속 하기로 했는데 계속 제가 못했어요. 못했는데 용기를 내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오프라인은 많이 했는데 온라인은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좀 서론이 긴데, 제가 이제 왜 주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냐, 요걸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아파트 투자라면은 적폐로 몰면서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만큼 집이라는 게 우리가 필수 생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고 좋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식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입을 거, 먹을 거, 생활하는 주식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죽고, 입을 게 없으면은 안 입도 되지만 어쨌거나 겨울 여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는 곳이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수제라는 거군요. 필수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은 없어도 살아요. 그 다음에 상가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없어서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투자가치로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국민 순자산이 2경 4천조고, 국민 순자산 중에 토지 건설 자산이 한 2경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4천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부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부가가치나 투자사익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것 중에 사실 제일 큰 게 부동산이잖아요. 우리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면서 해야 할 것들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안 하고 있는데, 투자금은 좁게 해서라도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사실은 자료를 많이 가져와서 내가 하는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 부동자산 이렇게 봐도 부동산 자산이 금융자산의 33배나 된다. 2018년 대비해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크다.
부동산을 투자를 못하는 이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언제 살 것인가? 이걸 타이밍을 잘 몰라서 못 사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투자에 감정을 넣어가지고 내가 집이 없으니까는 부동산이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막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락론자들. 그리고 지나친 신중함은 독이 된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막 고민을 엄청 하고 투자도 너무 엄청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만 하다가 놓치는 경우, 못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것도 뭐 그냥 부동산 상승률이 타 생필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다. 그리고 부자들의 수익 구조가 투자 근로소득보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으로 살고 있는데, 근로소득보다도 부자들은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종합소득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일 겁먹은 것들 아니면은 못하는 게 대출인데,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을 1억을 빌렸을 때 100만 원씩 10년 정도인데, 그 1억을 빌리면은 10년의 시간을 사는 거다, 땡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억을 대출했을 때 1억을 모으려고 1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 그걸 빌려서 투자를 하면은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땡겨서 투자할 때 1억 정도 빌렸을 때 2, 3억 정도의 오히려 더 큰 효과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생활 경제가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짠돌이 생활했을 때 여기 아침마당 출연했던 거, 뭐 이런 것들 대구 짠돌이 모임이라고 했죠, 그죠? 2000 아마 한 2008년도 뭐 7년도 이때일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 뭐 자영업자보다도 사업자와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죠, 트럼프. 트럼프가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그죠? 미국의 우리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 트럼프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했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끝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 할 겁니다. 예.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제 드디어 좀 많이 했는데, 부동산의 경기 변동 흐름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우상향. 상승과 조정장을 하면서, 그러면은 언제 사야 되느냐? 예. 우리 마음에는 저점에서 사고 싶겠죠. 저점. 화면 보이죠? 포인트 보입니까? 포인트? 포인트 보이네. 저점에서 사서 정점에서 팔고, 또 저점에서 사고 정점에서 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부동산을 자세히 공부를 많이 하면 이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어요.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어렵다 하면은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장기간. 부동산은 항상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부동산에 이런 거 들어봤죠? 부동산의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10년 동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다. 그렇게 내가 무조건 10년만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내가 이제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빨간 게 전세 가격의 흐름이고요. 파란 게 매매 가격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쭉 우상향이죠, 우상향.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상향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동산이 오른다기보다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물가가 오른 만큼 부동산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IMF라든가 모기지 사태 때 중간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막 너무 비싸니까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가난한 사람의 심리가 요거예요. 손실 회피 이론. 손실을 보면은 손실 고통이 2배가 아니고 뭐 3, 4배 높은 거예요.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잘 견디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제 요거는 제가 내가 대구에 살기 때문에 대구 아파트 흐름으로 이제 가져왔는데, 서울은 딱 물량에 의해서 크게 흐름이 흐르지는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이게 이제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가 입주량이거든요. 입주량. 각 연도에 아파트가 얼마나 입주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입주량이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확연하게 보면 2009년부터 때 보면은 요 마우스 보이죠? 마우스가 이 점선이 평균 입주량 물량입니다. 이 정도는 입주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 입주량이 요게 막대 그래프가 각 연도의 입주량입니다. 그래서 입주량이 이렇게 부족하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죠. 보이죠? 그래프가 폭등을 하고, 입주량이 조금 많으면 조정을 살짝 했다가 다시 입주량이 적으면 다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량이 이렇게 많아지면 또 다시 조정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많이 조정을 했죠. 근데 앞으로 대구가 입주량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입주량이 적어져요. 그러면은 다시 상승 국면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은 입주량이 거의 없어요. 5년 이상은. 그래서 내년부터 2026부터 급속도로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7년, 28년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대구가 지금 투자 적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전국을 다 가져와서 흐름을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건데요. 전국마다 이 입주량과 흐름에 의해서 우상향을 하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한다.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은 대구 아파트의 흐름을 통해서 입주량에 의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입주량과 여러 가지 부동산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입주량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게 2028년까지인데 2008년 까지 부동산의 흐름을 내가 이렇게 캡처해서 가온 겁니다. 가온 거고, 요걸 뭘 가져오려고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쭉 올라갔다가 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심리가 확 죽어가지고 투자를 꺼려 하면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당히 고민에 들어서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가 언제냐? 요때요, 요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앞으로 물량이 줄어들면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가격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조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물량이 없고 입주량이 없다면은 이와 같이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가온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뭐 주식에 그런 명언 있잖아요. 폭락장에서 사고 폭등장에 팔아라.
폭락장에 사서 폭등장에 팔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처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것도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한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 이렇게 돼 있죠.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가 조정을 쫙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중강의를 한두 개 봤는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요 아파트 그래프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 매입을 한다, 안 한다.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채팅창에 나는 사겠다 하는 사람 1번, 나는 안 사겠다 하는 사람 2번. 요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사겠다. 이 소통을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안창현님은 산다. 나머지 사람은 모르겠어요. 심지혜님도 산다. 뭐 제가 앞에 설명을 쫙 한번 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뭐 산다는 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뭐 생각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이게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그건데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아까 산다 안 산다 된 게 여기입니다. 이 파란 게 매매 가격이고 이 빨간 게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요 앞에 보면은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올랐죠.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면서 갭이 붙었어요. 갭 투자를 옛날에 뒤에 나오는데 막 아주 악마화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갭 투자가 아주 기술적인 투자예요. 기술적인 투자. 예. 그러면서 부에나치파이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뒤에도 나와요. 내가 정리해 놓은 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을 토끼로 표현하고 전세 가격을 거북이로 표현해서 토끼가 자고 있을 때 거북이가 열심히 해서 따라오면 토끼가 깨어나서 다시 달리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다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전세 가격도 같이 따라오죠.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어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아파트 올라기 3억 2천까지 올랐네. 그죠? 2억에서 1억 2천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또 매입을 한다? 안 한다? 이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매입을 한다? 안 한다? 자, 안창현님은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네. 제가 오늘 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분들한테 스타벅스 쿠폰을 쏴주겠습니다. 지혜님은 안 산다. 예. 보면은 이 강의를 하거나 하면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눈이 동글동글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투자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들이대라는 것이 DID, 들이대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뭐든지. 그래야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받듯이 떡도 받고 투자하고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옆에서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쫙 보고 있고 이러면은 절대 성공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체크한 것이 요겁니다. 요거요. 이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이죠. 많이 올랐지만 더 폭등을 하고 있죠. 그죠? 더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 아파트죠. 그죠? 서울 아파트. 자,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이렇게 엄청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2억짜리가 얼마까지 올랐어요?
6억, 거의 뭐 6억 이상 7억까지 올랐죠. 그죠? 6억에서 7억 정도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살짝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매입을 한다, 안 한다? 뭐, 한번 해봅시다. 계속 해봅시다. 예, 계속 해봅시다. 자, 여기 드리고 싶은데 부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래서 오늘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책도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2억짜리가 6억까지 올랐다가 5억 언저리까지 떨어졌죠. 그죠? 5억 언저리까지, 4억까지 떨어졌다. 언저리까지 올랐어요. 야, 여기서는 매입한다, 안 한다? 한번 적극적인 참여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2억에서 6억까지 오르면은, 2억에서 3억 올라면 50% 올랐잖아요. 뭐 못 사는 거예요. 또 4억 되면 또 못 사고. 이제 그때 이제 엄청 오르고 나면은, 이거 부동산 사야 되지 않는가 싶었으면 내가 사면 떨어지는 시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서울 아파트인데 지금 상승했다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서울이 강남 상승부터 시작해서 강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최소한 전 상승장까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에 대한 상승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가 아까 앞에 있던 거 땡겨온 건데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입주량이 보면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을 볼 게 아니고 서울, 인천, 경기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입주량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울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예요? 경기도. 그 다음에 녹색은 인천.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다 이렇게 입주량을 가져왔어요. 입주량을 가져오고 보니까 최근 강남 위주로 해서 가격이 인천까지 싹 퍼져나가고 있는데 보면은 입주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내가 해놨죠. 그죠? 입주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입주량이 서울, 경기, 인천 다 했을 때 입주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재명 시대에 뭐 갭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사람의 심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 집이라든가 거주하는 거, 집이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시대 때 그랬잖아요. 문재인 때 막 폭탄을 막 규제하고 막 아무리 매스컴에 떠들어도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거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역효과가. 이번 정부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입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 조정받는 게 두려워서 가격 하락만 어떤 심리가 생겨가지고 막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서울 아파트를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대구의 아파트 제가 실제로 샀던 아파트예요. 실제로 샀던 아파트인데 이 대구의 아파트 흐름을 이렇게 쫙 봤을 때 이게 아까도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에서 이 아파트 30아파트 지상 협화 맨션 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걸 봤을 때 이제 앞에서 경험을 했잖아. 그죠? 답은 좀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아파트를 나는 사겠다? 안 사겠다? 산다? 안 산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클릭을 해 보십시오. 사겠다? 나 같으면 안 사겠다. 근데 앞에 정답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대답을 못 하시는가? 안 하겠다.
제가 했겠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부자를 될 수 있다. 아,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점이 요거예요. 시점. 시점이 요건데 가격을 엄청 상승하기 시작하죠. 이거.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쭉. 제가 실질적으로 이때 집을 샀어요. 예. 이때 산 자금 가지고 제가 대출을 좀 내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이전에 내가 경매를 많이 했고 원룸도 운영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경매가 내가 이제 내 책에 경매보다 금매, 금매보다 대세 상승장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또 부의 나침반은 책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매를 사서 대세 상승장. 자, 이때 1억 5천원 걸 갖다 1억 3천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승 대세 상승상을 따라가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쪽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이제 엄청 상승을 했어요. 엄청 상승을 했는데 자, 이 4억이 넘는 시점에서 매입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자, 이 매입한 상승량에서 입주량이 많다 보니까 대구가 확 떨어졌어요. 다시. 예, 다시 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내가 강의할 때 대구에 입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하는 것을 내가 강의를 했었어요. 아까 대구가 보면은 이거죠, 그죠? 이거. 요거가 아니고 그 위에 거예요.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입주량이 앞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매스컴에. 입주량이 이렇게 터진다. 이 올라가는 건 거품이다. 투자하지 말았겠어요. 대구에. 투자하지 말았겠어요. 근데 이 급상승한 것들의 이후에 앞으로 입주량이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조정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이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입주량이 적기 때문에 이 상승할 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거품이 다 빠졌잖아요. 다 거품이 다 빠졌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다시 전고점까지는 최근 5년 동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에 집을 사야 될 시기이다. 그러면은 뭐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것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어느 지역이 살 시기고 어느 지역이 팔아야 할 시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느 시기에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시기에 매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답을 알고 있죠, 그죠?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시기에 입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 줄어들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 제가 뭐 김형일인데 72년생 2013년대 그때 샀던 것들이다. 이렇게 분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게 부자가 된 짠돌이라는 것을 책을 썼던 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책은 2018년도 출간을 했고요. 2017년도에 자 아까 부자가 된 짠돌이 부동산 투자 현실을 바라보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 요게 2부 실전 투자편 125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부자가 된 짠돌이 책에 2부 실전 투자편 12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부자는 국가 아파트 30평을 처음 매수 조건인 금매 가격 2억 2,500원, 2억 2,500만 원, 전세금 2억에서 각각 매도가 500만 원 하향을 조정하고 전세금 1,000만 원. 이때 이거 대전 아파트거든요. 대전 아파트인데 전세금을 1,000만 원 상향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에 500만 원 깎으면 얼마예요? 2억 2천이죠. 근데 전세금을 2억이었는데 2억 천에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요? 결국은 1,000만 원 갭으로 투자를 했다.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갭을 투자를 한 거예요.
2018년도죠, 그죠? 2018년. 2018년도가 이때입니다, 이때. 보면은 매매 가격이 그대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매매와 전세가 붙어 있죠, 그죠? 전세 매매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책이 이때 나왔죠, 이제. 1년 후에. 그러니까는 이때 산 시기, 1년 후에 산 시기는 큰 변화가 없어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올랐던 시기인데, 그때 2억 정도 했던 아파트가 지금 5억이 돌파했잖아요. 그죠? 5억이 돌파했죠. 그죠? 가격이 올랐다 살짝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랐는데, 1,000만 원으로 거의 뭐 3억까지 올랐으니까, 30배 수익을 낸 거죠. 그죠? 물론 세금을 내야겠지만, 이런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 책 보고 산 사람들, 어, 책 보고 산 사람들 그냥, 뭐 1, 2천 더 줬겠죠. 아파트는 그때 1, 2천 올랐으니까 뭐 1, 2천.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이야기할 때 지각비를 내고도 투자해도 된다. 지각비 1, 2천 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 그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안 나오지만 제가 또 이런 부의 나침반의 책이 있어요. 현지인들은 과거 가격을 알고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래 가치, 미래에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지인들은 야, 이거 옛날에 1억밖에 안 왔는데 2억에 하락하면 2배나 올랐는데 어디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과거 가격은 모르겠고, 앞으로 3억, 4억, 5억까지 오를 수 있는 아파트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입주량이 적으니까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투자를 못한 이유도 그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걸 중개를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1억에 많이 사줬는데 지금 2억에 사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는 막 사라고 권장을 하고 투자를 해주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자기들은 잘 못 사요. 왜? 과거 가격을 아니까, 싼 가격을 아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인중개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 하죠. 안 하는데, 중개사 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나 투자만 할래, 이렇게 전향한 사람도 꽤 많아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개하기 힘들거든요, 저거. 자, 여기까지 했고, 요건 뭐야? 요것도 대전 아파트입니다. 대전 아파트. 대전 아파트를 내가 이렇게 그걸 안 가져왔네. 대전 아파트 24평. 그때 당시에, 제가 대전 아파트를 13개 투자했어요. 13개. 예. 그 중에 이제 또 샛별 아파트 하나를 가져온 건데, 2017년도에 매입가 2억 2,500, 매입가 2억 2,500, 전세가 2억 1,500, 투자금 1,000만 원, 2년 후 전세금을 2억 3천을 받았어. 2년 후에. 그러면 1,500이 들어오니까 이걸 다시 투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나, 두 개, 세 개 하면서 개수를 늘려가면서 투자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2년 만에 10억, 4년 만에 100억, 이렇게 자산을 키운 거예요. 자산을 키우면서 눈덩이를 계속 좀 키운 거죠. 그죠? 그게 대세 상승장이었으니까, 상승장이면서 그때 자신을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전을 제가 15개를 투자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대전 요 둔산동, 예, 둔산동. 둔산동에 대전 정부청사 신규 택지입니다. 여기가 신규 택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전 정부청사 들어가면서 옛날에 너무 노태우 시절에 일기 신도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분당, 일산, 뭐 택지지구 일기 신도시 만들 때 노태우 시절에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런 식으로 택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500만 호 공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공급을 많이 했는데 그때 월평동 이렇게 둔산동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전정부청사,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대구광역시, 시청, 대전광역시, 시청, 뭐, 이런 거, 학원도 180 학군지잖아, 그죠? 이런 택지지구를, 대전에는 여기가 좀 오래된 지역이지만, 아파트는 좀 노후화됐지만,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었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실용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가 아까 앞에 나왔던 게 뭐예요? 국화 우성 아파트죠, 그죠? 그 다음에 황실타운, 하나로, 진달래, 누리, 수정, 둥지 뭐 이런 식으로 쭉 투자를 했고요. 크로바 아파트를 내가 살락했는데 못 샀는데 이게 여기 요 아파트 중에 제일 대장이거든요. 위치가. 위치도 좋고요. 학원 바로 옆이고 그리고 대형 아파트 위주로 돼 있어요. 어, 어. 대구로 말하면은 경남타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대형 아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 이슈도 있고. 그거는 뭐 내가 캡처를 안 해왔는데 아무튼 이런 거.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그때 당시에 위치가 좋다 해서 제가 이제 13개를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이쪽에. 그러면은 제가 이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이 2017년 내 책 발행 당시 부자가 된 짠돌이를 보고 타임머신을 타고 당신이 2017년도로 갔다. 갔다. 내가 과거로 갔다 하면은 아파트를 대전에 아파트를 몇 개 투자하겠어요? 몇 개?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몇 개 투자하겠다. 나는 지나고 나니까 100개 사고 싶네. 박미경님 100개 나왔어. 2개? 정문아님 2개. 안창현님 10개. 박미경님이 누구야? 나 100개 사겠어.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100개를 안 사? 사야지. 보세요. 2억 한 5천에서 2억 3천에서 5억까지 올랐는데 3억인데 2개 사면 10억이고, 아니야. 2억 5천에서 5억 정도 되니까 2억 5천까지 올랐으면은 10개 사면 25억이고 100개 사면 250억인데 심지혜님 500개 나왔어요. 아이씨 100개 사야 진짜 500개 사야지 사실. 근데 500개 살 돈이 없어 사실. 그리고 막상 그때 되면 떨어지면 어야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런데 뭐 만약에 이게 확실하잖아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500개 사고 싶지. 근데 돈이 없는데 어쨌거나 뭐 이 답까지 나왔는데 뭐 우리 심지혜님 만세. 근데 우리는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탈 수 있는 방법. 과거에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과거에 이와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상승했다, 조정했다, 상승했다, 조정했다, 상승했다, 조정했다, 상승했다, 조정했다. 이게 8차 파동이에요. 우리나라에 8번을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요 과거에 보세요. 이거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그다음 뭐예요? 모를 수 있죠. 근데 대전은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대전이 입주량이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큰 상승 없어요. 내가 이거 대전 찍어줬다고 또 대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전은 앞으로 입주량이 많습니다. 나중에 지역별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대전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미래의 과거다. 내가 이번에 쓴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은 미래의 과거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없다면
5년 후에 또 오늘이 과거잖아요. 5년 후에 5년 전으로 갔으면 5년 전으로 갔으면 내가 투자를 500개 할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한다 안 한다 내가 이거 썼는데 지금은 미래의 과거다. 미래의 과거다 이거죠. 여기에도 올랐다가 조정받다 올랐다 조정받다 하잖아요 다들. 지금은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보면은 SBS 스페셜 아파트 혼란의 시장 2부 2015년 되면 딱 10년 전이죠. 그죠? 한 달에 아파트 이자만 300만 원. 이래도 집 살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SBS에서 이 친구 이름이 뭐더라? 연예인인데 이 기사를 스페셜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알 수 없는 아파트 값이요. 이러면서 SBS 스페셜 아파트 혼란의 시장 하면서 매스컴에 나왔었어요. 요게 유튜브에 치면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다.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은 오르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자기가 잘못한 거야. 근데 결국 이때 SB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 사지 마라!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방송을 낼 때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뉴스를 만들고 많이 하거든요. 국가와 정치인들은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지 국민들이 잘 사게 잘 되게 원하진 않아요. 자기들이 정치를 통해서 장악해서 흔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집을 안 사요. 이 친구뿐만 아니고 신혼부부도 나오는데 안 사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사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갔던 아파트가 딱 2015년도니까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아파트가 상승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살짝 올라갈락 할 때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집을 못 사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위에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폭등. 그러면서 안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친구가 이때 갔던 아파트 결국은 이 SBS 방송을 보면 안 사거든요. 안 산 게 은평 뉴타운이에요. 은평 뉴타운. 은평 뉴타운. 서울의 은평 뉴타운이라고 있는데 그때 은평구에 뉴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 아파트를 샀는데 그 대형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막 힘든 시기예요. 힘든 시기에 가가지고 결국은 안 사는데 그 친구가 포기했던 아파트들이 이렇게 그때 6억 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이렇게 치솟습니다. 가격이. 그 매스컴을 믿으면 안 돼요. 매스컴은. 절대 매스컴과 정치인을 믿으면 안 됩니다. 뉴스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어떤 정보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엄청 많고 악마화하고 이렇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은 매스컴 정보가 나오면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고 해석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거의 국민들은 뉴스가 나오면 뉴스 기사들이 돈 받고 쓰는 거 기자들이 엄청 많고 정부에서 그냥 흘러대는 정보 그대로 쓰고 막 그렇거든요. 팩트를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광고만 내주면 기사 좋게 내주고 광고 안 내주면은 그 기업을 까버리고 막 하거든요. 결국은 뉴스, 방송, 신문 다 광고료 먹고 사는 회사들이거든요. 광고료.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런 아파트들. 은평뉴타운 아파트. 그렇습니다. 지금 25 정도 하고
그 이후 아까 15년도였죠. 2015년 아파트 혼란을 시작하는 뉴스 방송이 이게 PD수첩일까요? PD수첩. SBS 스페셜이네. SBS 스페셜이고 이건 PD수첩 풀영상. 제목이 뭐예요?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1부, 미친 아파트 값의 2부. 18년도에 이때는 혼란의 시장, 이때는 미친 아파트가 폭등하게 한다는 거죠. 18년도에. 18년도면 언제예요? 2018년도면 요 정도 되죠. 그죠? 요 정도. 2018년. 자, 아파트가 여기에는 혼란의 시장 펴고 이렇게 폭등하니까 미친 아파트 사지 마라.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많이 올랐죠. 그죠? 미친 아파트 막 하면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아까 여기가 이제 서울인데 이 그래프를 가져오면 이때 당시에 대전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내가 2000 언제 대전 투자했었어요? 딱 2017년, 18년이잖아요. 딱 2018년도에 뭐라고 나와요? 미친 아파트 하면서 이 미친 아파트 보면은 둔산동 여기 이야기 나옵니다. 투기꾼들이 가서 투자를 하고 난리 났다 하면서 하지만 그때 대전이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친 아파트 하면서 투기꾼들이 투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파트고요. 이때 미친 아파트에 딱 캡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스타 강사가 추천하는 공통점 하면서 대전 아파트를 추천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2018년 문재인 대전 광주가 많이 나오는데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어 갭 투자가 용이한 것 스타 강사가 찍어주는 거. 두 번째, 실수요자가 많은 곳. 세 번째, 학군이 좋거나 학원이 밀집된 곳. 네 번째, 부유층 선호가 높은 곳. 이거 완전히 PD수첩에서 미친 아파트의 비밀 하면서 완전히 쪽집게 강의를 하고 있죠. 그죠? 쪽집게 강의. 아까 대전 거 뭐였어요? 학원이 많은 거, 학군이 좋은 거. 그 다음에 부자들이 좋아하는 클로버 아파트. 또 뭐였어? 전세와 매매가가 붙은 거. 아까 뭐 전세가 매매가 붙은 거.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은 거. 부유층이 좋아하는 거. 실수요가 많은 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부 청소하고 실수하고 굉장히 많다. 쪽집게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내가 블로그에 엄청 많이 썼는데 정부에서 막 매스컴에서 쪽집게 강의 많이 해줘요. 정부에서도 쪽집게 강의.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번에 강남 뭐 강남 이렇게 3구 강남 3구를 규제한다. 규제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의 시기가 오고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규제를 하니까 사지 마라 하는데 그걸 사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정부에서 이거 규제하네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석을 해요. 정부에서 쪽집게 강의를 해주고 있구나. 쪽집게 강의를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PD수첩에 한번 선생님들 이거 봤는지 혹시 이거 보신 분?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이라는 PD수첩 풀 영상이죠. 그죠? 보신 분 1 한번 쳐보세요. 1.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서울에 2015년
2015년도를 정부를 믿어야 한다, 못 믿는다. 그리고 내가 또 이제 한번 재밌게 해본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정부를 믿어야 하나, 못 믿어야 되나? 이때 PD 수첩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면 큰일 난다. 투기꾼들이다. 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매스컴을 갖다 만들어서 PD 수첩을 통해서 못 사도록 호도하는 거죠, 국민을.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갭 투자는 기막힌 기술 투자다. 기막힌 기술 투자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갭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 상승할 시기, 상승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사는 것이다.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이런 이론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요 책에 나오는 건데, 요 책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하는 여기 부의 나침반, 부의 나침반에 대한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의 나침반의 책에 나오는 건데, 가격과 가치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 아파트 매매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는 거. 그래서 가격은 폭등과 조정을 거칩니다. 왜? 이게 욕망이거든요.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가격이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 매매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는 거고, 아파트 전세가는 부동산 가치를 말합니다. 부동산 가치. 그래서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죠. 근데 전세는 내가 실제로 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내 한 3개 살래. 아니, 3개 전세 가지고 있을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3개 살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가 오를 거니까 내가 한 3개 잡아놔래.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통한 투자 기법, 부의 나침반에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부동산 매매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 조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가치는 전세가격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조정장이 잘 없어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이 쉬고 있을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갭이 적어지는 시기, 이런 시기가 투자 시기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 가격이 꾹 올라가면서 갭이 적어지는 갭 투자의 시기 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것을 토끼로 매수 타이밍에 이렇게 184페이지에 내가 설명을 했어요. 184페이지에 토끼와 거북이 우손미아를 알죠, 그죠?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동안, 가격이 안 오르는 동안에 거북이가 따라 열심히 꾸죽꾸죽 올라가서 다 따라가면 토끼가 어떻게 돼요? 거북이가 따라오네? 하면서 다시 토끼가 깨어나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거북이도 같이 달리고, 이렇게. 그래서 토끼가 자고 있는 동안 거북이가 따라오면은 매수 타이밍. 어떤 식이에요? 자고 있을 때 전세가가 따라오면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하면은 매매가가 다시 달리기. 토끼가 깨어나가지고 다 달리고, 거북이는 끼역 따라가고. 그리고 부동산과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달리는 시기,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달리는 시기는 부동산 보유 시점이다. 어떤 시점이에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달리는 시기. 이런 시기는 보유 시점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토끼가 너무 달리는 거예요. 가치는 별로 안 올라갔는데 가격만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막 너무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이때는 매도 타이밍. 너무 올랐다. 거품이 생겼다. 이런 식이죠. 그죠?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전세가는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매매가만 오른 거예요. 이것은 너무 거품이 많이 생긴 거죠. 이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 내가 10년, 20년, 3년, 10년 살 것은 이게 조정을 받던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보유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투자로 수익을 생각했던 것은 매수와 매도 타임을 적당하게 살펴서 매입과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 집만은 내가 거주할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꾸준하게 오르고요. 좋은 것들. 그리고 투자로 산 것들은 이런 타이밍, 매수 타이밍, 보수 타이밍, 보유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부동산 가격과 매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통한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이런 식으로 2012년 옛날에 강의했던 자료를 가져와서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 뭐 MBC에서 전세 깡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집값 2억 원이고 전세값은 1억 9천만 원인데 1,000만 원 투자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했던 방법인데 매스컴에서는 MBC에서는 투기꾼이다. 이런 걸 하는 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는 아주 이론적인 바탕에 의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 막 나왔는데 그러면서 악마화를 좀 시키고 막 하는 거죠. 그죠? 이때 버스 투어를 하면서 막 다녔던 기억. 그리고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이 버스 투어를 하면서 요 아파트를 갔었어요. 요 현대 아파트인데 영등포 구천역 바로 앞에 현대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버스 투어 했던 2015년도 이때 당시죠. 그죠? 2014년 16년 15년도죠. 그죠? 매매가는 횡보할 때 전세가가 따라 올려서 갭이 적었을 때 요게 그 갭이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그때 당시에 4억 원짜리였는 게 지금 12억까지 올랐거든요. 10억까지 올랐으니까 5천만 원만 투자하면은 12억까지 올랐던 아파트. 그죠? 그죠?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 그래프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물건이에요. 이거 정상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거래는 아닌데 만약에 이 투어 했을 때 내가 이 집을 샀다 안 샀다. 내가 이 집을 샀다 안 샀다. 한번 여러분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이 집을 내가 미경님 안 샀다. 안창현님 샀다. 예. 우리 안창현님은 사기를 원해서 찍었고요. 박경미님은 내가 볼 때는 사람 심리를 읽을 줄 아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것까지 파악하고 있네, 우리. 박경미님. 안 샀습니다. 못 샀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이때만 해도 자금력이 그렇게 튀어나지 않아가
아까 우에 뭐 몇 개 이렇게 사놓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못 샀습니다. 못 샀어요. 지나고 나면은 참.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산 사람 몇 명 안 돼요. 예. 뭐 개인적으로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요. 나도 그때 가기만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도 안 샀으니까 나도 안 샀고, 나중에 뒤에 가서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것까지 뭐 네 샀습니다 안 샀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어. 자, 여기 보이나요? 부자 되세요. 오아시스 부동산. 옛날에 내 카페 이름이 오아시스 부동산이었거든요. 2015년 여름 휴가 아파트 보이나요? 특별 매수 기간 선포 화이팅! 이렇게 써놨죠. 2015년도에 여름 휴가철에 나는 서울에 임장을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맥주집인데 낙서하는 그런 판이 있더라고요. 지하에. 오아시스 부동산 2015년도에 여름휴가 특별 매수기간 서울 아파트 살시기다 지금 막 하면서 제가 그때 갔던 곳이 중계 아파트, 중계동, 상계동 서울의 아파트예요. 여기도 여기. 그때 2억 언저리 했던 아파트네요. 자, 여기 내가 혼자 갔어요. 혼자 맥주 마시면서 혼자 임장 가고 돌아다녔는데,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제가 이때 당시에 맥주 마시면서 2015년 특별 매수기간 화이팅 하면서 막 맥주 마시고 가가지고 이 중계동의 아파트를 샀다 안 샀다. 우리 박경민님, 안창현님, 정문아님, 내가 살게 안 살게. 박병민 샀다. 못 샀다니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2015년도에 다른 거 몇 개 해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서 5천만 원 없어요. 3천만 원짜리 살려고 돌아다녔어요. 3천만 원짜리 갭 투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기 가기 전에 내가 일산에 갭 투자를 한두 개 해놓고, 일산 외곽지. 처음에 우리가 서울 도심 투자하기 전에 저기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일산, 안양, 이런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가서 안 샀다가 아니고 못 샀다. 못 샀다. 그러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야, 요거는 이때 당시 말고 지금. 요렇게 폭등을 했다가 7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5억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5억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5억 조정 받은 이 시점에 지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조정받은 시점. 지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박미경님, 안창현님 제일 열심히 하시네.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여기는 다른 거니까. 아까 서울의 입지량이 굉장히 줄어든다 했잖아요. 거품이 거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됐어요. 강남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에 안 나오는데 강남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강남 상부하고 많이 올랐는데 이제 너무 올라서 사기 힘들다 이러는데 지금 얼마 정도 돈이 들어요? 돈 좀 많이. 이런 지역이 아직까지는 전상승 이상을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중계거리나 중계동, 상계동 알죠, 그죠? 알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름대로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꽤 많거든요. 재건축 이슈가. 재건축 이슈가 많아서 앞으로 뭐 재건축 이슈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중계동, 상계동은 아직 안 올랐으니까 눈여겨볼 만하다.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름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게 이제 기름동 서울에 있는 건데 제 투자 물건을 또 가온 거예요. 2015년도에 내가 아까 뭐 영등포 걸 못 샀다, 뭘 못 샀다, 뭐 이런 것들이 중계그린, 현대 뭐 이런 거 못 샀잖아요. 이제 기름동에 내가 가서 투자를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돈이 없어서 공동 투자한 겁니다. 두 명이서 같이 사자 해서 산 건데 내가 볼 때는 서울 가서 구경한 물건만 해도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구경 다 보고 못 산 것들. 저런 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기름 동부 센트랩에 매입을 3억에 해서 전세를 2억 7천 내고 그럼 투자금 3천만 원 들었었죠. 그죠? 그런데 7개월 후에 세입자가 나갔어요. 그래서 전세를 3억 1,500을 냈어요. 그런데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간다 하면 싫어하잖아요. 다시 전세 내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엄청 기뻤죠. 왜? 전세를 얼마 덜 받았어요. 4,500만 원 들어왔거든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7개월 만에 4,500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또 다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전세가도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게 되고, 땅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비싼 아파트로 옮겨 타고, 그렇게 해서, 눈덩이를 점점점 길러간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제가 그때 3억 200에 샀죠, 그죠? 그리고 전세는 3억 1,500에 다시 전세는. 기름 센트레빌도 나오죠. 청북구 기름동에. 아까 3억 200, 3억에 샀다 했죠, 그죠? 그리고 전세를 3억 1,500, 3억 1,500 전세를 새로 냈던 것을 캡처해 왔던 거고, 물레모아 미래동라는 물레동, 서울의 아파트 투자 물건 2016년도에 당시 미분양 아파트를 서울에 가니까 막 미분양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계약금 2천만 원만 투자해서 5억 6천만 원. 이때는 이제 대전 거 팔고 이쪽으로 옮겨 타고 막 이런 식이죠. 그때 현재 금액이 13억 정도, 5억짜리가 13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이때 미분양 아파트. 모아 아파트가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이, 데미안,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서울 아파트가 안 오르고 별로 미정미정하고 막 피드 수첩이 나오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 사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때 보면은 몰래 모아도 미분양 아파트를 사람들이 들어서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미분양 엄청 많거든요. 안 사는 거예요. 10% 20% 할인해 주는데도 안 사는 거예요. 아까 두려움에 사고 폭등장에 팔으라 했듯이 지금 미분양이 엄청 많고 할인해 준다는 것은 약간 뭐예요? 떨이 분양하는 거잖아요. 떨이 분양. 앞으로는 그 가격에 못 사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부자 가야 된 짠돌이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맨 책에 이때 당시에 이 대표가 매입했던 물레 모아 미래도 총 9채 308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이때 샀던 아파트 2015년도에 모아 미래도 아파트 샀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송도 도시아버스트 파크 이것도 송도, 인천 송도 알죠, 그죠? 쌍둥이 3명이 송도에서 살면서 그 애들 프로 나왔었잖아요. 송도에 그들이 살던 아파트 이쪽인데 2015년 미분양 아파트도 투자했을 때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4,300만 원 투자해서 분양 금액이 4억 3천이었는데 현재 가격은 10억 정도 한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 샀던 김형일 써있죠, 그죠? 그러면서 줄 서가지고 대기번호 그때 스토리 많은데 이거 스토리 또 다 이야기하려면 참 지나가다 부동산 가니까
부동산 소장님이 나 이거 샀어요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뭔데요? 이렇게 했더만은 뭐 여기 미분양이 많은데 이거 샀다 하면서 여기가 송도에 산단지 해가지고 거의 1, 2, 3블럭을 하면은 거의 뭐 1500세대씩에서 한 5000세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삼총사라고 이제 임장을 같이 다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송도에 그때 당시에 가면은 별로 도시가 형성이 잘 안 돼가지고 모텔이 없어요. 모텔. 그래가지고 구도심에 가서 자가지고 모델하우스 10시에 여는데 9시 반에 가가지고 우리 줄 서가지고 대기번호 가지고 가가지고 투자했던 스토리 1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20평대 그때 당시만 해도 대형 평수 인기 없고 20평대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20평대가 프리미엄 2천 하길래 우리는 35평대를 피 500만 원에 사람들을 갖다 사주기 시작했죠. 20개 이상 추천해 드렸다. 그때 부동산에서 피 400이다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날라왔던 거 투자했던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사례를 내가 오늘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사례를 과거에 했던 것들 과거에 했던 것들 신형 GL 아파트 2020년도에 그러니까는 연도가 틀리잖아요. 막 대전 갔던 시기, 인천 갔던 시기, 서울 갔던 시기. 여긴 어디예요? 신형이 어디냐면은 천안이에요. 천안. 청주. 청주의 대장 아파트예요. 신형 GLCT라고 완전히 대장 아파트인데 백화점도 있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건데 그때 당시에 5억 9천 한 6억 정도 사가지고 이제 단위수가 점점 올라가죠. 2020년.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자금력이 내가 쌓인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2015년도에는 사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5천만 투자하면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대전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하다가 이제는 이제 좀 좋은 것들 2000년도 되니까 또 좋은 것들 이제 매입 6억짜리 대출을 5억 5천 하고 투자금 1억 정도 투자금도 많이 했죠. 있죠. 그러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가 원리이자 180만 원 냈는데 월세는 얼마 받았어요? 160만 원밖에 안 받았어. 한 달에 20만 원씩 손해 본 거죠. 그럼에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것은 5억, 6억에 사서 12억에 팔았으니까 2배 정도 올라갔죠. 그죠? 이걸 매도했다 안 했다 내가 또 이게 질문을 했었는데 팔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서 이때 당시에 10억 정도 팔았으니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10억, 12억 하는데 이걸 내가 10억에 팔았거든요. 그때 59평. 이거 평수가 약간 잘못한 것 같아. GLCT. 이때 당시에 제가 이거 대출을 해가지고 한 공실이 좀 있었어요. 세입자 나가고 나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때 당시에 투자했던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게 평수인데 여기서 1박 2일 세미나도 하고 모여서 임장도 같이 가고 같이 뭐 토론도 하고 빔 프로젝트 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뭐 파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일산 두산 2부 아파트라고 있는데 일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2018년도 정도 매입과 대출인데 매입을 6억 5천 대출을 3억 8천 전세금을 4억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면 마이너스 1억 4,4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매입하고 대출해서 전세금을 내면 집을 사고 1억이 남았어요. 집을 사고. 이게 왜 가능했냐? 실제로 일산 두산 이브데이스가 일산에 두산 이브데이스인데 두산이 두산그룹 알잖아, 그죠? 이브더제니스라는 아파트를 전국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두산 건설이 막 위기에 닥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냈다가 나중에 매매를 했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할인 분양을 한 거예요. 할인 분양. 실질적으로 가격이 보면 8억 돼 있죠. 8억. 쭉 이렇게 8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억 5천에
매입을 했는데 등기는 파랗게 해준 거예요. 파랗게. 그러니까 할인을 해줘서 우리한테 판 거죠. 할인. 엄청 2억 정도를, 1억 5천 정도를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할인한 만큼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1억이라는 자금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차액은 뭐 1억밖에 안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내가 1억 4천이라는 1억이라는 돈을 융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좀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게 이제 두산 이브더제이스가 일산에 있는 건데, 대구의 사람은 여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의 범어두산 이브더제이스 이런 것들이 그때 두산 이브더제이스 전국적으로 하락장에 힘들어가지고 할인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 대구 범어 두산 이브더제이스가 대구에서 1등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일 잘 나간 아파트였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15% 할인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2012년도에 할인 분양을 했고 이 아파트를 사면 외제차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의 대구하고 비슷해요. 지금 대구도 할인 분양 엄청 하거든요. 1억씩 막 1억 5천씩 할인하거든요. 이게 2012년도예요. 지금은 언제예요? 2025년도잖아요. 약 13년이 흘렀죠. 아까 부동산이란 게 10년 주기설 했잖아요. 10년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 아파트가 빵이라면 찍어서 막 만들 건데, 근데 아파트를 절대 빵처럼 찍어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면 너무 많이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하락하면 너무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대구가 2012년 시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때 당시에 할인을 했다가 지금 할인 10년 주기설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런 6억 했던 아파트들이 그때 당시에 2020년 파격 할인 30% 할인 20% 할인 막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이건 좀 지나 들어갑시다.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안 그려놨네 내가. 그래프가 없네. 지금 대장주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뭐 15억 갑니다. 15억. 6억 했던 것들이지. 대장 아파트에 대구에 1등 아파트. 대형 다 보세요. 49평, 52평, 53평, 56평, 67평, 68평, 77평. 큰 평수밖에 없잖아요. 49평 미만이 없어요. 그게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다. 세대수도 1,500세도 되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한의사분은 그때 당시에 여기 들어가면서 가격 안 올라도 돼. 내가 아는 사람, 내 주위 사람이 여기 사니까 나 그냥 여기 살래. 이런 단지 아파트들은 부자들이 사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조정이 안 돼요. 왜? 안 좋은 아파트는 하락장이 안 좋으면 불안해서 막 팔거든요. 부자들은 오르든 내리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려가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잘 없어요. 이런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라든가 대장 아파트들이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다는 못하겠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 하면서 뭐 한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월급도 오르죠. 월급도 오르는데 이제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예. 그래서 지금 정부도 막 돈을 막 뿌리죠, 그죠? 헬레검토에서 막 돈을 뿌리고 하듯이 막 우리가 25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또 10만 원인가 15만 원 또 준다 하대요. 그리고 막 쿠폰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돈을 막 뿌리거든요. 현 정부도 막 돈을 뿌리는 과거 정부 문재인 시절에도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뿌렸었죠. 돈이 많이 뿌린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물가가 폭등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아파트도 보면은 철근값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콘크리트 올랐지. 그 다음에 아파트 여러 가지 태양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해졌지.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를 못 지어요. 너무 비싸서. 그러면 뭐예요? 물량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으려면 돈 많이 드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만큼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과거에 내가 설명을 많이 했던 거고, 부동산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와 같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악업소적으로 달리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기회가 왔을 때 겁내지 말고 뛰어들어라.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그 안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게 안전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냥 월급 받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안전한 것은. 그 대신 그만큼 리스크가 없는 대신 이렇게 상승,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투자하는 사람을 악마하고 북한과 중국처럼 막 노동만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 노동만큼 안전한 투자는 없어요.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물론 몸에 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지만 뭐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매스컴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를 믿지 마라. 이걸 책에도 나오는 건데 내가 구해놨지만에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는 실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이야기하는 것은 왜 매스컴에 나오는 복부인 있죠. 복부인 한 번씩 복부인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그런데 매스컴에는 복부인을 아주 악마화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 무슨 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가, 무슨 보험 부동산 VIP 전문가, 무슨 증권 부동산 근데 사람들이 이 앞에 안 봐. 은행 보험 증권 주식 이거 안 보고 부동산 수석 전 근데 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가 보험의 부동산 VIP 왜 있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나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뭐냐면 은행에 적금하라. 부동산 전문가인데 나중에 부동산 전문가인데 일일이 리스크 있으니까 보험 넣어라. 부동산 증권 회사 부동산 전문가 뭐 나중에 결국은 펀드 넣어라 이러거든요. 부동산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매스컴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냥 부동산이 폭등하고 가격 오르니까 투자하라 이런 전문가들 부르면 정부에서 안 좋아해요. 매스컴에서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 초대를 안 해요.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를 본다든가 뭐 뉴스에 나온다든가 브리핑하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기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타이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은행에 적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라고 나왔구나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예요. 기자들도 폭락론만 주장하는 기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옛날에 내가 뭐 생방송에도 출연하고 몇 개 출연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언론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바로 초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스컴이라는 부동산을 믿지 마라 이렇게 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고 옛날에 이게 문재인 시절에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전 대통령 사회수석 김수현 씨 서울대 나왔던 도시공학인데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내면서 환하게 웃짓는데 이 사람 결국은 뭐야 이렇게 과천 자기 집 앞에 지하철 결정되기까지 하면서 부동산 끝났다는 책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기는 막 과천에 집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막 재개발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 정치인 중에 이런 들이 꽤 많아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부동산은 끝났다 하면서 부동산은 투자하면 안 된다 투기꾼이라 하면서 자기들은 다 사나요. 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죠?
분당에 집 사놨잖아요. 재개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김수현 수석이 내년 4월까지 집 8개를 주겠다. 어떤 경우라도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막 2017년도 했는데 자기들은 과천자이 재개발 투자에서 이마이 막 가격이 25억씩 막. 정치인들, 장관들, 청와대 사람들이 거의 다 강남의 아파트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부동산 매스컴에 나온 전문가들을 믿지 마라. 뭐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은 물건을 사기는 게 아니라 시기를 사는 것이다 라는 부의 나침반 저자 김영일 씨 2019년도에 기사 나왔던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몇 개가 있는데 아까 내가 뭐였지? 요거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요거 한마디. 가능부자의 부동산 한마디 하면서 2005년 9월 1일 날, 9월 1일이면 얼마 안 됐죠, 그죠? 제가 블로그에 썼던 것들인데, 10개. 사실은 뭐 몇십 개 있는데, 그 중에 10개를 생각난 대로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걸 정리해서 막 여러 개 적으려고 이것도 카톡이나 이런 데 내가 이거 한 30개 정리한 것도 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때 아마 뭐 대충 저는 블로그 글 쓸 때 생각 안 하고 쓰거든요. 막 옛날에 나도 15년 전에 막 다음 활동할 때 무슨 칼럼 같은 거 쓰면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블로그 하루에 10개씩 쓸 때도 있고 1개 쓸 때도 안 쓸 때도 있는데 그냥 오타 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써요. 그래야 이게 글이 되고 하지. 조금이라도 잘 싸우고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10개 투자를 해서 한 3개 손해보고 2개 손해보고 7, 8개 성공하면 5개 성공하잖아요. 2, 3개 상쇄를 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나는 한 치 오차도 손해 안 보고 한 치 한 년으로도 실수 안 할래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로 막 뭘 하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실수할까봐, 못할까봐.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냥 실수해든 어째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가격이 오를 것인지, 지금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아파트는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 투자하는 거다. 이거 10개 하려면 또 한 시간 걸려야 돼요. 원래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간단하게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 투자하는 거다. 강남에 50년 된 아파트가 왜 비싸요? 아파트 50년 됐으면 건물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땅의 가치가 몇십 배 오른 거지. 그러니까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토지, 그 위치, 입지에 투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사는 거다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언제 살 것인가. 상승 초기에 사는 거 중요하다. 부동산은 폭락에 사고 폭등에 팔아. 이거 나중에 다 한 거면 다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해야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쭉 읽고 넘어갑시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구분하라. 아까 내 설명을 잠시 했죠. 내 집 마련은 일찍 갈수록 좋다. 이자는 소비가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저축이다. 옛날에 막 이자 100만 원씩 내가면서 대출하면 저도 짠돌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자 100만 원 어떻게 내 했는데 이자 100만 원 내도 몇백만 원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1주택은 본전. 왜? 물가가 오르니까. 2주택은 자산. 3주택 이상은 투자다.
집 하나 해놓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 투자 잘했다 이럴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집이 올랐지만 다른 집도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본전인 거예요, 본전. 좋은 건 지각 비즈니스라도 사.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이렇게 10가지만 생각난 대로 쭉 적어봤습니다. 자, 10시 50분 됐는데 뭐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는 내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그림도 넣고 간략하게 그래프도 넣고 사실은 이랬거든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불인이들은 또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 내가 사실은 불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수록 설명할 수 있는 뭐 사례 캡처 이런 거 다 해왔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어려운데 처음에는 어렵고요. 2번, 3번, 4번, 5번 듣다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애가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는 얼마나 어려워요. 3번, 4번, 5번, 6번 넘어지면 그다음부터 쫓아다니잖아요. 어머니들, 여성분들 음식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10년 서뚜껑 하면 그다음부터 눈 감고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음식하는 거 우리 남자들이나 뭐 처음 하는 사람 해봐야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에 어려웠죠. 이제는 눈 감고 하잖아요.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시간의 법칙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하는 게 있듯이 뭐든지 하고 공부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눈 감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대충 사도 가격 오르고 대충 사도 소득 오르고 대충 해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많이 오를 것인가 이제 연구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